반갑습니다. 빵식이TV 빵식입니다. 여러분, 이 장시호의 녹취 파일이 폭로가 되고 장시호와 오빠, 동생, 심지어 불륜관계였다고 알려진 이 김영철 검사가 사실상 완벽하게 코너에 몰리자 자신 혼자 죽지 않겠다라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실을 규명하는 저 같은 사람, 또 많은 애국 시민분들께서 봤을 때는 잘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건의 당사자들, 즉 탄핵 정국 당시 조작에 가담한 검사들을 비롯한 그 윗선인 윤석열, 한동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불편한 진실이 터지면 얼마나 이건 골치 아픈 정도가 아니라 평생 감옥에 썩어야 될 일 아닙니까? 바짝 긴장을 하고 있고 급기야 박근혜 정부에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문고리 3인방의 한 사람이자 국정농단의 핵심 도구로 쓰여졌던 일명 최순실 태블릿 PC에 감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가 뭔데 이렇게 법정 진술을 하면서 당시 궁지에 몰렸던 특검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주고 결국 자신의 주군인 박근혜 대통령과 최소원 씨가 구속이 되게 힘을 보탠 탄핵주범 정호성을 다시 대통령실에서 시민사회 비서관으로 전격적으로 임명을 하고 사실상 이 범죄자를 이용해서 범죄를 덮으려고 하는 공작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판이 커진 이유를 살펴보면 얼마 전 장시호 녹취 파일이 폭로되고 그냥 묻힐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런 탄핵 때 조작 공모했던 인간들 정치권만 있습니까? 사법부 전체와 언론인들, 언론사 전체가 다 같은 한 편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불편한 진실이 터졌을 때는 지네들 회사 문 닫아야 되니까 상식적이지 못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언론사에서 정강원 목사를 비판할 때는 한마디만 하면 기사를 줄줄줄 써놓고 이번에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제보자를 대동해서 기자회견을 했을 때 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기사는 단 한 줄도 안 쓰는 이 언론을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고 또 매우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게 정신 못 차려요. 인원들 때문에 국민들이 멍멍이 바퀴벌레 소리를 듣는 거예요. 참 현명하고 똑똑하고 판단력이 있는 국민들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주지 않는 이 썩어빠진 언론사들 때문에 아무튼 이 장시호 녹취 파일이 폭로가 됐지만 현실적으로 그냥 묻힐 수 있는 상황에서 이 돌대가리 같은 놈이 머리를 잘못 쓰는 바람에 언론사들이 이거를 그냥 대서특필하고 그냥 연일 받아쓰면서 전 국민들이 지금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 돌대가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죠? 바로 이재명인데요. 이자 역시 변호사 출신이죠. 법조인이야. 이재명은 다음 달 6월 7일인가요? 이화영의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이화영이 지금 15년을 때렸나요? 검찰에서? 이게 절반이 감형된다고 했을 때 정상적이라면 7, 8년 이상 선고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유죄가 딱 떨어지면 이거는 범죄 공동체인 이재명도 그냥 바로 구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를 막기 위해서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검찰 압박용으로 장시호의 녹취 파일을 최고위를 열어서 민주당 공개를 하고 명백한 모해 위증 교사라고 강력하게 조동아리를 놀리면서 검사 탄핵을 넘어서 형사처벌을 해야 되는 중범죄다. 플러스로 이것들이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가 없다면서 검사들이 얼마나 간이 부었으면 법을 집행하는 당사자이면서도 어떻게 기억에도 없는 진술을 증언하라고 시킨 거냐. 이렇게 매우 강도 높은 그런 수준으로 검찰을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재명이 이렇게 나온 데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고 봐요. 사법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의 범죄, 즉 정권과 사법 거래를 하기 위한 단순한 협박용에 거쳤다라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발등에 불 떨어진 6월 7일에 최종 선고가 나왔고 지가 감옥소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검찰 협박용으로 사용했다. 아니 그 이후에 보세요. 이재명과 민주당이 이 건에 대해서 투쟁을 합니까? 말 한마디를 합니까? 심지어 이 건에 대해서 진실 규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추가 증거를 제시하고 기자회견을 열자라는 그 제안까지 묵살하고 있는 게 바로 이재명과 민주당 놈들이라는 거예요. 잘 아시겠습니까? 어찌됐던지 간에 진실을 규명하는 쪽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이 한번 질러준 덕에 언론사에서 기사를 쏟아내게 됐고 그로 인해서 일파만파 이슈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가운데 녹취록의 당사자이자 특검 소속 검사였던 김영철이 코너에 몰리게 됐고 장시호와 알리바이를 맞추면서 모든 죄를 장시호에게 덮어씌우는 짓까지 감행, 즉
장시호가 거짓말한 거다. 그거 아시죠? 6개월 전 그 메시지. 그리고 진실을 알리려는 기자들을 상대로 직접 고발이 아닌 고소를 했는데요. 검사라는 놈이 얼마나 고소장에 적을 게 없었는지 지가 언론에 배포했던 장시호의 메시지조차 고소장에 적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그게 팩트고 진실이면 그거를 고소장에다가 딱 박아놔야지. 그 6개월 전 장시호 거짓말했다는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을 하고 적시를 하고 네가 고소인이니까 장시호를 증인으로 불러달라 이렇게 재촉을 해야 되는 놈이 도망다니고 앉아있어요. 아무튼 그 이유는 만약 장시호의 거짓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고소장에 첨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장시호를 증인으로 출석을 시켜야 되는데 장시호가 법정에 나와가지고 그 메시지는 제가 시킨 거다.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다. 그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바로 끝장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대통령을 조작해서 구속시키는 중범죄 플러스 무고죄까지 아마도 이 김영철이는 살아생전에 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감옥에서 썩어야 할 판. 반대로 장시호가 법정에서 김영철의 뜻대로 검찰을 믿고 또 바보같이 자신이 거짓말한 게 맞다고 증언한다? 뭐 솔직히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통이 아닌 장시호의 엄마 최순득 씨가 백그라운드에서 조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고 100% 제가 확신을 하지만 자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김영철은 살 수가 있겠지만 장시호 역시 모든 위증죄 플러스 프로포폴 투약 혐의 윤석열 코인 사기 등등등 이자 역시 살아생전에 해를 볼 수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 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요.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은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김영철이 고소인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를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또 고소장에 네가 언론에 배포했던 6개월 전 그 알리바이용 메시지 있잖아. 장시호가 거짓말 쳤다라는 거. 그걸 왜 자신 있게 왜 적시를 못하냐. 고소장에 그거를 제출을 하지 못해요. 얘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하면 자동으로 또 장시호가 나와서 해볼래 할 것 같으니까 겁먹은 거지. 아무튼 정상적이라면 고소인인 김영철이 장시호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서둘러서 이 재촉을 해야 되는, 그래서 빨리 재판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건 뭐 정반대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고소 당한 사람들이 지금 막 추궁을 하고 빨리 재판하자 그러고. 한마디로 장시호의 녹취 내용을 들어보신 정상적인 분들이라면 장시호의 말들이 구구절절 진실에 가깝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현재 공수처에서 장시호에 대한 수배를 때린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김영철 검사가 얼마든지 형사 고소로 시간을 끌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굳이 민사까지 고소를 했다라는 건요. 정권의 헬프 이걸 요청했다라는 뜻도 될 뿐만이 아니라 뭐 좋게 얘기해서지 나 혼자 죽을 수 없으니까 판을 확 키워가지고 정권에다 던져놨다라는 거야.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상황을 보시면 완전히 지금 외통수에 걸려들었기 때문에 김영철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한동훈은 나름대로 살궁리를 찾으려고 할 것이고 윤석열은 대통령의 권력으로 어떻게 하든 꼬리 자르기 뭐 이런 식으로 또 빠져나갈 것이고 또 김영철, 강백신 등등등 뭐 이규철 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잔머리들을 굴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범죄 공동체, 언론 장악하고 뭐 정치권하고 다 한편이니까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8년이 흐른 다음에 진실이 다 밝혀지고 코너에 완벽하게 몰리니까 이제는 서로를 배신할 수 있는 이 배신자 프레임에 각자 갇혀서 잔머리만 굴리고 있는 상황. 정말 뭐 상식적으로 이래 죽나 저래 죽나. 김영철 입장에서는 정권에다 던져놓은 거죠. 그러니까 김영철이 지금 그 뭐 보통 머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보가 아닌 이상 법을 몰라서 형사 고소를 해놓고 아니면 고발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말이야 나중에 추후에 자신이 어쨌든 빠져나갈 궁리를 한다든지 시간을 몇 년씩 막 끈다든지. 근데 민사로 던져놨다라는 거는 이거 스케줄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재판이 딱딱 잡혀버리거든. 미룰 수가 없어. 이런 짓을 했다라는 거는 난 몰라. 난 안 되겠다. 이제 같이 죽자. 정권이 협박을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던져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말도 안 되잖아. 문고리 3인방인 정호성을 갖다가 어저께 바로 그냥 전격적으로 비서관으로 임명을 시키고 이걸 막기 위한 지금 그런 직책을 정호성에게 줬는데 범죄자를 동원해서 범죄를 막겠다? 이제 이런 거냐? 아유 참나.
추가적으로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LA에서 한국을 들어오는 입국 절차가 기존 1단계에서 2단계로 상승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은 장시호가 미국에서 비행기를 만약에 탄다, 서류를 작성하는 순간 바로 이게 보고가 돼서 입국과 동시에 바로 체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장시호의 아들 친구의 엄마인 이 김윤미 씨 있죠. 장시호의 엄마 최순득 씨에게 많은 돈을 받으면서 장시호의 옥바라지도 하고 장시호의 현금과 롤렉스 시계 그리고 문제의 이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된 PC를 보관해줬던, 그리고 장시호와 김영철 검사와 찍은 사진까지 들고 어쨌든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틀어지면서 뭐 오해가 됐던 뭐가 됐던 이 장시호와 김영철 검사를 이 태블릿 PC와 둘이 찍은 사진, 뭐 불륜에 관계된 사진이겠죠. 이런 거 갖고 협박을 했다라는 그 김윤미 씨. 심지어 이 말 역시 풀어서 해석해보면 그냥 일반 태블릿 PC라면 또 이런 엄청난 사실을 김윤미 씨가 몰랐다면 뭘로 장시호와 김영철 검사를 협박을 합니까? 뭔가 이 태블릿 PC의 조작 관련해서 또 더 나가서는 장시호 김영철 간의 이 관계를 너무나 디테일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협박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분은 지금 모든 자신의 SNS를 지금 내리고 잠적해 있다고 하는데, 뭐 듣기로는 어저께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조작 검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잠이 오겠습니까? 아무튼 이게 돌고 돌아서 좌파에서 깔 듯 이렇게 하다가 보수 진영에서 이 녹취 파일로 확보하고, 이 녹취 파일에 등장한 인물 이모 씨 역시 자유일보의 이 제보를 통해서 기자회견까지 하고 수백 개의 추가 파일을 공개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밝힌 상황. 이거 뭐 장시호가 됐든 아니면 현재 잠수 중인 이 김윤미라는 사람의 입에서 한마디만 나오게 되면 게임 셋입니다. 세상이 확 바뀌는 거야 이제. 이거 시간 얼마 안 걸릴 거예요. 왜냐면 장시호는 장시호 나름대로, 그리고 이 김윤미 씨는 김윤미 씨 나름대로 지금 걸려있는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장시호가 먼저 자백을 하게 되면 장시호가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반대로 김윤미라는 사람은 태블릿을 은폐해준 혐의, 공범으로 적시될 수 있고, 또 자신의 그 대마초 성분의 불법적인 제품을 판매한 혐의까지, 이걸로 뭐 벤틀리 3대까지 그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지 않습니까? 아니 돈을 받고 아무튼 이 범죄자의 이 태블릿 PC 은폐를 해줬던 그 범죄 역시 엄청난 중범죄형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범죄가 모두 까발리게 되면 이 김윤미 씨 역시 공범으로 엮여가지고 중범죄를 받을 수 있는 상황. 또 반대로 김윤미 씨가 먼저 살기 위해서 자백을 하게 되면 장시호가 또 반대로 모든 걸 덮어쓰고 정상 참작이고 나발이고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 하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1분 1초가 머릿속에서 어떡하지 뭐 이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거기에다가 지금 이모 씨 자유통일당에 제보했던 이 분까지 지금 추가적인 폭로를 예고하고 있고, 이거 뭐 어떻게 막을 겁니까? 막는다고 막아집니까? 이제는 뭐 전 국민이 이제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막는다고 막아질 수가 없어요. 계속 피라미드식으로 퍼져나갈 거니까. 그래서 언론사들 니들도 같이 파묻히기 전에 지금이라도 사실에 입각해서 검찰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올바른 정보, 올바른 기사를 쓰기 바랍니다. 김영철도 더 이상 이상한 짓으로 국민들을 호도하지 말고 자수를 해서 그나마 광명을 찾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요, 국민들께서 저들의 공작에 다시 한번 놀아나지만 않는다면 진실은 반드시 규명될 것이고요. 제가 봤을 때 더 이상 뭐 윤석열과 이런 탄핵 조작범들의 이 새치 혓바닥에 놀아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딱 그래요. 자, 여러분들 믿고요. 검찰의 권력으로 이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킨 자들은 반드시 발본색원에서 척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